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집 형태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명절 연휴가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자, 이렇게 명절이 오다 보면 우리 부모님, 이제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못했던 그 아쉬움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또 지금 살아계신 분 그리고 돌아가신 분 하지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끼인 세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는 어쩌면 효도를 받기 어려운 그런 세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느껴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신 우리 뭐 중장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청년들은 특히 부모에게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듣게 되신다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바꿔가면서 개선하면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처럼 후회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5가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웃음, 네 번째는 용돈, 그리고 5번째는 일거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딸들은, 부모님,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빠 사랑해, 뭐,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그 표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애둘러 이제 그 감사함을 전달은 합니다. 하지만 표현을 직접적으로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이제 뒤에 붙는 게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이런 내용,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해라. 그거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딴 게 없어요. 그냥 관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란 얘기는 끊임없이 해도 정말 실증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그리고 이 한마디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가 부모님 마음에서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듣고 싶고 가장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런 내용 문자라도 좀 자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되새겨 드립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은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하루에 식사 때마다 이렇게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십니까? 뭘 드십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참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제 자식만 봐도 그래요. 제 자식들만 봐도 거의 이렇게 연락들이 거의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자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해. 자, 이제 부모가 늙어가는 것을 참,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쇠퇴하시고, 건강이, 기력이 떨어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은 참 아파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부분을,
망각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항상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실 거다 하는, 이렇게 또 특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정말 하루하루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시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이런 느낌.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는 게 아니더라.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툭 떨어지고 또 거기서 조금 유지하다가 툭 떨어지고, 이걸 저도 경험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게, 간혹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야, 너도 한번 늙어봐라. 내 심정 알게 될 거다. 참 다행히,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단어는 안 들어봤던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뭐 잘해드리고 이러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조금의 노력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정말 듣지는 않았는데, 그게 진짜 가장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아픈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왜 나를 이해를 못하지? 그럴 때 답답할 때 나오는 게 너도 한번 늙어봐라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절대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노인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정답을 말하기보다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웃음입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일, 부모님에게는 웃음을 선물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뭐 보약을 지어서 어머니 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건강 식품들을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요거 드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즐거운,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손주들한테 좋은 일 생기고 웃음거리가 많은 게 가장 큰 보약이다 하는 걸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 근심 걱정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선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예요. 용돈입니다. 용돈. 용돈을 잘 챙겨 드려야 돼요. 부모님 통장이 비면 즐거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연세가 들면 내 통장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 나가서도 친구들 만나도요 자신감도 있고요. 그런 어떤 자신감을 누가 채워주냐? 자식들이 채워줘야 돼요. 자식. 이제 그런 게 부족하면 그런 걸 저도 느꼈어요. 근데 부모님, 특히 아버님은 외향적으로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용돈이 좀 떨어지시고,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됐을 때는 풍족하게 이렇게 드리고 그랬을 때는 좋아하시고 아주 이렇게 바깥 활동도 신나게 하시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 아버님 영향을 바로 받더라는. 자, 그래서 용돈이 최고다. 나이 들었을 때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식이 뭐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건 몰라도 형편이 되는데,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챙겨야 돼요, 부모님의 용돈을. 그래서 노후에는 용돈이 빠지지 않게 통장에 제대로 채워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 일거리를 드려라. 뭐 다행히 저는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직접 일들을 하시고 노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움직이실 수 있을 때까지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일을 드리지 않아도 본인 두 분께서 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노후에 혹시 하면은 그 일거리를 좀 만들어 드리는 거, 그냥 집에서만 계시는 거, 그것보다는 채소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집에 화분을 가꾼다든지 나름 애완 동물을 이렇게 키운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절 연휴가 다 끝나네요. 오늘 시점이. 자, 그래서 오늘 136번째 시간은 부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살아생전, 부모님 살아생전에 기쁘게 해드려야죠. 돌아가시고 아무리 정말 효도를 다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7번째 시간은 7가지를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화, 두 번째는 표정, 밝은 표정, 세 번째는 문안, 네 번째는 어차피 사람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그리고 다섯 번째 여행, 건강할 때 함께 여행. 자, 여섯 번째 대못을 박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꼭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다른 방식,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을 해드리자 하는, 주제로 7가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대화, 이야기를 자주 해라. 부모님들은 주로, 이 손주들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 등등, 작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을 참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손주들 얘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많은 얘기를, 해드려라. 자, 그리고, 부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바라는 얘기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은, 대화, 작은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표정. 밝은 표정이 부모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 그리고 아버님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안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집에 그 표정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조금 덜 하더라도 어머님은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는 이제 밝은 표정을 밝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인 가족 분위기, 부모님의 어떤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집에서는 표정을 밝게 해도 그건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또 잘 알아요. 근심이나 있다든지 키워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같이 계실 때는 이제 요즘이야 핵가족 시대 다 이렇게 별도 살았는데 살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모님 모시 같이 살아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딱 표정만 봐도 알지. 특히 어머니 그죠. 그래서 집에서는 좀 이렇게 밝은 표정. 그리고 지금 핵가족 이제 떨어져 살더라도 만났을 때 표정이 자식들 표정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밝은 표정 그리고 좋은 일이 있게끔 만들어야 돼. 자, 그런 부분이다. 자, 세 번째, 문안 인사를 좀 자주 드려야 되고, 사소한 것도 상의를 좀 해야 돼요. 상의를. 부모님.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결정이 되더라도,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여쭤봐야죠. 그래서 아파트를 이번에 이쪽으로 계약을 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좀 공장을 부지를 봤는데 옮기려고 합니다. 부모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자식들 문제, 손주들 문제들도
이미 이제 부모들이 거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해라. 그냥 알아서 해라. 라든지 이런 거 사소한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면 이제 건강검진 그런 부분은 뭐 기본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서 외면도 하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점이 되면 부모님의 어떤 유품이라든지 미리미리 사진 이런 부분 좋았을 때 모습의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나에게는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살다 보니까 실상은 나도 그게 겪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든지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뭐 사진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조금씩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좋았던 사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 이게 뭐 내가 싫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는 안 다가오는 게 아니고 순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런 대비도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살아 계실 때 같이 가족 여행을 좀 이렇게 많이 다녀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우리 뭐 저희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니시고 뭐 이렇게 온천을 참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주말을 함께 가족들, 손주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콘도를 그냥 매주 갔던 거를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몰라도 그런 거 하나라도 그냥 기억에 남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바로 주말이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갔던 뭐 그런 게 나중에 아이들에게 또 추억으로 저에게 또 추억으로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게 하나의 뭐 서로 이렇게 기억으로 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할 때 함께 가서 만난 것도 많이 먹고 가족이 이렇게 좋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마지막에는 뭐 거의 요즘은 요양병원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건강할 때 부모님과 같이 가족 전체가 많이 여행도 다녀야 되고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요. 저 역시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제 대못을 박는 얘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좀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두 개는 좀 이렇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다 해소시켜 주지 못했던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그걸 좀 다 풀어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의 생각 방식이 있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대로의 또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방식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이러니까 그 고집이 이제 끊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고집이 이제 제 의사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부모님의 방식이 있고 한데
오히려 내가 내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도 좀 됩니다. 후회도 좀 돼요.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불편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방식을 좀 따라가 주는 거.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는 좀 됩니다. 후회는 돼요. 그 어느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던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 주제로 두 편에 나누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기억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계실 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함께 호흡할 때 부모님이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38번째 시간입니다. 자, 둘이서 살기.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이제 둘이 살기. 여러분 혼자 살다 보면 외롭습니다. 외롭고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그 외로움이 커져간다는 건 다 공감하고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이제 둘이서 이렇게 탁 처음 살면 참 진짜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어도 정말 맛이 있고 뭘 해도 다 이렇게 공감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키우며 또 이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외롭게 혼자 살다가 둘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참으로 좋은 점도 많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막 그런 기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모르겠네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지나면은 뭔가가 모르게 조금 느슨해지는, 우리가 이제 공구 볼트도 좀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권태기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따로따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합쳐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합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균열 조금의 서로에 대한 부분에 이제 때로는 실망 이런 게 조금씩 느껴질 때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부부의 끈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자녀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서로가 아이를 중심으로 또다시 새로운 원점의 관계에서 정말 그 탄생의 그 과정을 보면서 서로가 또 생명에 대한 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책임감 이런 게 또 느껴지면서 또 한 번 내가 혼자이기보다는 둘이가 함께 사는 게 정말 잘했구나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또 행복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또 자녀를 교육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유치원 입학하고 한 6년 정도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이제 둘째가 또 태어나고 막 이러다 보면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이제 둘째 아기가 태어나고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한 6년 7년은 또 이렇게 바쁘게 또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한번 충돌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정말
그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제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모든 걸 다 뱉어버리면 이게 진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하고 서로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시기에는 잘 안 돼요. 그게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참 그게 이율배반적으로 처음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마음처럼 배려를 하고 아끼고 정말 내가 안으로 안아주고 이런 게 안 되고 자꾸 벌치게 되고 멀리 밀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또 이렇게 추스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때는 이제 남편의 입장을 같이 맞추고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게 오히려 현명하게 지혜롭게 나한테 덕이 되는데 그 순간은 못 참고 그냥 뱉어버리고 충돌해버리고 이러면 서로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보면 또 외로워지는, 또 외로워.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서로가, 둘이서 맞춰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말,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고 또 오다 보면 인생은 또 이렇게 둘이서 사는 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 손주들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서로 배려하고 그 감정 돌출을 좀 자제하고 그렇게 살아오면 정말 나중에는 두 사람밖에 없구나. 서로를 돌아다보고 챙겨보고 해줄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8번째 얘기는 둘이 살기 부부죠. 마지막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짝이다. 외롭고 힘들게 할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서로를 챙기고 희생하고 도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39번째 시간입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관계를 개선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 네 번째는 애정 표현, 그리고 5번째는 건강.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공통된 주제와 함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가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참 부부 간에 이렇게 대화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뚝뚝하다. 저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남자 좀 근엄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장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어릴 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느끼면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대화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항상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를 잘 하는데 집사람하고는 이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쳐볼까 하고 생각 중인데 아직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변화는 되었다. 그리고 집사람의 얘기를 뭐 주로 좀 듣는 편이에요. 듣는 편. 이제 농담이나 요즘 이렇게 장난을 좀 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뭐 장난은 이게 나중에 어떤 깊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바꿔가야 되는데 대화를 잘 통하면 서로가 이렇게 오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대화를 말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아마 여성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을 많이 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로서 이렇게 좀 풀어가는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 그리고 뭐 가장 취미 생활 좋은 게 운동이에요, 운동. 하루에 저도 이렇게 같이 한 30분 정도, 조금 길면은 조금 더 해서 아무튼 한 30분 정도는 같이 지금은 거의 저녁에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뭐 취미 생활 뭐 다른 것보다도 같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같이 운동하고 스틱 운동 뭐 등등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건강도 찾지만 서로가 필요한 존재구나 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또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취미생활 공동의 취미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이에요. 관심. 자, 집사람이 조금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관심은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뭐 여자들은 아니다. 저는 이제 남자 입장이니까 아니다 그래도 그런 관심을 많이 달라졌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가 변화가 있고 할 때 바로바로 얘기해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는 게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애정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관심은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자주 얘기해 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터치, 스킨십 이런 걸 하면서도 애정 표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즉각적인 반응이 되니까 뭐 이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너무 이제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변화가 있고 이제 남편에게 보이고 싶고 이제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캐치를 잘 해서 입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부부가 가장 이제 관심사가 이제 고민이 건강입니다. 그거는 뭐 이거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게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요 정말 이게 리듬이 다 깨져버려요.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뭐 전체적으로 그런 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경험을 해보고 뭐 저도 입원을 해보고 우리 집사람은 또 이렇게 건강한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이 정말 너무 이렇게 장기간 갔을 때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 영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부분에 서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부부 중에 여성들이 많이 건강을 더 챙겨요. 그죠?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편의 건강까지도 여성들이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뭐 이런 기구를 조금씩 이렇게 막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인의 건강도 챙기지만 문제는 이제 남편의 건강도 같이 챙기고 이제 그런 기구를 통해서도 손, 어깨 뭐 등등 안마 의자 뭐 등등 해서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또 건강을 챙기고 정기적인 이제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의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가장 필수 품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는 결론은 서로 노력하는 거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부부란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140번째 시간입니다. 자,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라. 두 번째, 가사를 분담하라. 세 번째, 공간. 자, 네 번째, 앨범. 5번째가 여행. 이런 테마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지를 쓰라. 글쎄요. 편지를 쓰면 참 좋죠. 손편지를 적어서 정성스럽게 적으면 참 좋은데 이게 요즘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SNS,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필요한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전송을 하고 좋은 글이 있다면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또 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다 보면 또 얘기를 못하는 부분 차마 또 깜빡 잊고 기념일이든 좋았던 부분이든 감사해 얘기를 못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짧게 요즘은 이모티콘을 좀 활용해서 재미나게 그렇게 카톡으로 문자로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손수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손편지를 물론 기념일 큰 이때는 전해주면 더 큰 감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휴대폰은 거의 만지니까 문자로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사 분담. 집안일을 저 역시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는 거의 이 주방에 들어가는 일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커피라든지 이제 커피잔이라든지 작은 거 이런 것은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니까 조금씩 그렇다고 크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요즘은 가사 일에 직접 음식도 하시고 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저도 조금씩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부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글쎄요, 이제 전에는 한 번씩 저도 이제 의자, 무슨 의자요? 야외에 좀 날아가서 바닷가 쪽에 의자를 두고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힐링하는 공간, 이런 공간을 좀 만들었는데 아직은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부부만의 공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업무를 하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앨범이에요. 앨범. 예전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화해서 앨범을 두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부가 같이 공유하는 밴드라든지 요즘은 그런 카톡 사진, 가족방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그래서 어디든 이동을 한다든지 어디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 결국은 추억되고 기억되는 게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는 시간,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그게 또 하나의 행복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자식들, 이제 손주들, 이런 사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면 그나마 한 번씩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이제 이렇게 여행을, 참 쉽지 않네요. 아직은 이렇게 같이 둘이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게 마음은 있어도 쉽게 이렇게 떠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가는 이렇게 뭐 또 여행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저의 경우는 아직은 뭐 여행을 이렇게 특별히 뭐 자주 가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맛집이라도 이렇게 개발해서 함께 이렇게 가는 부분, 그게 뭐 현실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일상을 또 벗어나서 짧은 일상이지만 이런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서 뭐 시외 쪽에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쪽, 이런 투어를 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야 이제 부부가 서로 간에 또 이런 그런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서로 이렇게 문자, 카톡, 뭐 편지를 쓰면 좋지만 그게 드무니까 그때그때 입으로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지 못한 거 문자로 전송해주는 게 필요하다. 가사일을 조금 분담을 하자는 거, 그리고 이제 공간, 집에서도 부부만의 공간을 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앨범, 같이 이렇게 가족 앨범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는 방법, 그리고 뭐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행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맛집 투어라도 만들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